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 100mm 이상의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의 저수율이 16%대까지 올랐습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오봉저수의 저수율은 16%로 전날 13%보다 3%포인트가 높아져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산간 지역의 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오면 저수율은 25%에서 30%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에는 오늘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 비가 한 차례 더 예보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 내린 비로 일시 중단됐던 소방당국과 군부대의 급수 운반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통한 비상급수 역시 우천으로 잠시 중단했다 오늘부터 급수에 다시 나섭니다. 강릉시는 남대천 용수 개발과 지하수 관정을 통해 8,702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7,000톤, 운반급수 6,909톤 등 모두 37,875톤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성금과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약 200만 개의 생수를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조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청 공무직에겐 정기상여가 이미 지급되고 있고 시설공단의 일반직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공단 공무직들만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병산 기자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12월 말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진정 최고장을 공단에 보냈습니다. 정기상여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의 대답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영월군청 공무직이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을 받게 됐고 공단의 일반직 직원들도 새해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받기로 단체 협약으로 정했는데도 공무직은 제외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는 말이 받을 근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받을 근거. 그러니까 받을 근거라는 게 참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소송을 하라는 취지였었어요. 실제로 충북 충주시나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사협의 끝에 공무직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소송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소급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소송까지 오는 과정에서 협의 한 번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이라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싸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노조하고 사측하고 왜 이걸 싸워서 받아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갔거니와 노조는 결국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단과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금까지 2차례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재판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무직 50여 명이 받아야 했던 통상임금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공단이 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건 노조에서 소급 적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의되지 않은 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행정과 수업 진학까지 지원하는 교육용 인공지능 시스템인 강원 아이로가 이번 주 중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선 AI를 통한 수업 혁신과 행정 업무 간소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시연의 현장. 생활기록부와 지망학과를 입력하자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학생의 활동 내용과 성적에 적합한 학교와 학과까지 추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개발한 차세대 교육용 인공지능 강원 아이로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돕는 것은 물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행정 업무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맞춤형 그런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는 그 수업 설계부터 수업, 그다음 평가 방법까지 다양한 교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기능은 수업 설계 지원입니다. 과목별 학급별로 수업 계획을 세우고
EBS 콘텐츠와 영상 자료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 서비스 창에서 모둠 활동이나 발표, 필기 공유 같은 수업도 가능하고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저장도 해줍니다. 소규모 학교 여러 곳에서 수업하는 겸임 교사들에게 특히 유용해 보입니다. 내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제시를 먼저 해주고 수업과 관련된 영상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기능도 돋보입니다. 학생이 푼 문항을 채점해 수준별 학습 콘텐츠와 문항을 제공합니다. 또 글쓰기 과제를 내고 첨삭까지 지원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생활기록부 분석을 더하면 희망대학 학과에 맞춘 전략과 합격 가능성까지 알려줍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교과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교과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는 이달 18일 신청한 학교에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뒤 2027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 10일 춘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지역의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대통령과 강원도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펼치는 장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호도하는 전국 순회 이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여당 당협위원장에겐 발언권을 주면서 야당 소속 김 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도민들에게 우선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현축납 주변에 호국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원주시 의회 호국 보훈공원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259회 임시회에서 박한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원주시에 대한 지원과 호국 보훈공원의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참전용사 기념비를 비롯한 30개 현충시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는 조용석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호국 보훈공원 추진이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원 시민단체들과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 일부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 의회와 경찰이 각각 조치에 착수합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11일 신경옥 교육감과 최준호 정책협력관 선거 개입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강원경찰청 수사 의뢰, 강원도의회 면담 요청,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고 각 기관들은 곧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면담은 내일, 강원경찰청 고발인 조사는 오는 19일에 각각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5일에 개막한 평창 효석 문화제가 10만 명 이상의 누적 관람객들을 기록하며 폐막했습니다. 이효석 문화선양회와 평창군은 축제 개막 이후 하루 평균 2만여 명, 주말엔 하루 최고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면서 13만 명 이상을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제 초반 흐린 날씨로 제대로 피지 않았던 메밀꽃도 최근 만개하면서 축제는 폐막했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꽃밭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 MBC가 주관하는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이 펼쳐져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 춘천 원도심 페스타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춘천시청 광장과 명동 등 8곳에서 열렸습니다. 김나영, 존박, 치즈, 케이시 등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춘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지역 단체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직접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원도심 상권 영수증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 소비 촉진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